breathe and explore all the possibilities. Live free and play all day with you. 박옥경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뭐 연잎인데요? 네, 예전에 많이 보셨죠? 만화 영화에서 우산으로 쓰는 거. 맞아요. 네. 자, 오늘의 메뉴는 짜잔. 짜잔. 아, 여기 딱 적혀 있네요. 아낌없이 주는 연잎밥. 다 준다, 그죠? 네. 연은 꽃은 차로 드시고요. 줄기는 현장에서는 빨대로도 써요. 아, 그래요? 네. 우와, 그리고 그것도 한번 연잎은 해보고 싶다. 또, 예, 오늘처럼 밥도 싸고 차로도 만들고요. 그다음 연근이라고 해서 연뿌리 있죠. 그게 연근이 연에서 네. 오는 거네요. 연자라고 해서 연꽃 열매도 있어요. 네. 열매도 있어요? 네. 연잎밥은 역사도 되게 오래됐을 것 같아요. 그럼요. 예전에는 냉장고랑 전기밥솥이 없었잖아요. 그렇죠. 이거 밥을 해놓으면 자꾸 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연잎에 싸두면 방부 효과가 있어서 오. 음식이 상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리고 스님들도 이렇게 수행을 나가시면 한 보름 정도 걸어 다니셨다고 해요. 그죠. 예, 그때 개나리 부찜에 주먹밥을 연잎에 싸서 들고 나갔더니 며칠 동안 안 상하더라. 단순히 그러니까 풍미만 좋게 해주는 게 아니라 그럼요. 기능적으로도 되게 좋은 거네요. 네. 아. 자, 오늘 연잎밥에 들어갈 재료는요. 단호박도 넣고, 밤도 넣고, 잣도 넣고, 은행 이런 견과류를 많이 넣어서 영양밥으로 들어갈 거고요. 네, 제가 콩을 넣어서 밥을 좀 했거든요. 오. 밥이 잘 됐나요? 자, 오. 밥이 잘 됐나요? 아니 콩도 색색들이 다 네. 골고루 넣으셨네요. 자, 이제 밥 지어진 걸요. 적당한 양을 여기다 넣겠습니다. 와. 네. 밥에서 막 윤기가 나요. 네. 아까 우리 연뿌리 살짝 데쳤고요. 그 다음에 단호박. 그 다음 밤도 좀 삶았고요. 보일 때마다 먹어야 되는 대추. 대추. 네. 몸에 좋은 건 다 들어갔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제가 보자기 모양으로 한번 싸볼게요.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잡을 겁니다. 식용끈으로 이렇게 해서요. 제가 이렇게 꽃 모양으로 하나 만들어 갈고요. 그리고 상함이 없으니까 여름에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차게 해서 먹어도 맛있는. 맛있습니다. 찹쌀이기 때문에 차게 해서 먹어도 괜찮고요. 근데 두 번째는 네네. 감자채 전인데 네. 앞에 둥지란 단어가 붙는데요? 네, 감자를 채를 이렇게 쳐서요. 소금에 살짝 절여놨고요. 오. 제가 새둥지 모양으로 만들어서 중간에 알도 한번 넣어볼게요. 우와, 창의적이다. 네. 우와. 제가 크게 해서 달걀을 넣으셔도 되고요. 저는 오늘 조그맣게 해서 메추리알 한번 넣어볼게요. 네, 감자채전은요. 이렇게 채친 감자에다가 소금을 넣어서 조금 절여놨고요. 네, 물기를 싹 조그만 빼가지고. 둥지를 만들겠습니다. 중간에 이렇게 홈을 좀 파주시고요. 너무 이게 자연적인 둥지니까 너무 동그랗게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요즘 울산에 태화강 중심으로 네. 새들이 진짜 엄청 많잖아요. 네. 그 다양한 새들의 그 어느 새의 둥지 같은. 맞습니다. 제가 어릴 때는 진짜 울산에 새가 많았거든요. 네. 근데 어느 순간 새들이 사라지더니 그죠? 태화강이 다시 살아나면서 새들이 먼저 찾아오더라고요. 오. 네, 제가 그거 보고요. 새둥지 모양으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네, 네, 이렇게 메추리알을 살짝 구워보겠습니다. 이렇게 메추리알을 살짝 구워보겠습니다. 새둥지 같나요? 역대급 마음이 웅장해집니다. 이렇게 우와. 넣고요. Didn't do it like roses in clover. And that it was the night of over. I'm so 푸데이트처럼 이제 기름 좀 많이 두르고요. 네. 애들은 케첩 뿌려주고 우와. 저희 남편하고 이제 또 술 한잔 할 때는 갓소금씨 무려서 먹기도 해요. 너무 예뻐요. 네네. 일단.
감자가 생각보다 기름을 좀 많이 먹어요. 그래서 기름 넉넉하게 두르시고요. 오늘 좀 푸짐한데요. 그렇죠? 네. 저기 감자전까지만 해도 뭔가 네네. 든든하게 먹는 느낌인데 네. 거기에다가 이건 뭔가요? 토마토 네. 김치요? 토마토로도 김치를 만들 수 있어요? 그럼요. 토마토로도 담을 수 있고요. 고추로도 담을 수 있고 사과로도 담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토마토 여름의 대표적인 채소 과일 토마토가 CNN에서 정한 세계 10대 푸드 중에 한 가지가 들어가고 있어요. 토마토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춧가루 넣고요. 자, 그다음에 매실액 담아놓은 거 매실액 좀 넣고요. 그다음 액젓입니다. 액젓 넣고 마늘도 좀 넣고요. 그다음 조금의 설탕과 소금 넣습니다. 그리고 토마토가 약간 이제 생걸로 먹으니까 소독하는 의미에서 식초를 조금 넣어요. 좋습니다. 예. 그리고 모든 김치에 요게 들어가는데요. 통깨가 왜 들어가냐면 사실은 영양 성분 중에 지방이 식물성 지방이 없는 게 김치잖아요. 네. 그래서 옛날 선조들은 꼭 통깨를 넣었어요. 이렇게 넣고요. 양파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혈액순환 제로요. 토마토 싱싱하다. 네, 만숙 토마토라서요. 아주 맛있습니다. 와, 색깔 예쁘다. 네, 이렇게 넣고요. 이건 영양 부추라 해서 첫 번째 올라오는 부추예요. 김치가 여름에 배추가 맛이 없거든요. 그래서 모든 재료가 다 김치가 사실은데요. She has no hairstyle, but he doesn't mind. She sleeps all day, but that is just fine, 'cause they were meant to be together forever. He snores all night, but still she's Well, I was walking for some time when I came across this sign saying, "Who are you and where are you from? We don't like when visitors come. No trespassing, that's what it said. At least that's what I could read. No trespassers, yeah, my ass. Way to get a load of me." 오셨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원래 저희 코너는 소소한 상차림에 소담스러운 얘기 나누는 코너인데 오늘 상차림이 화려해요. 내가 본 그녀의 처음 모습은 마치 피아노 위에 새하얀 건반 같아 투명한 눈빛. 평소에는 어떤 음식 많이 드시고 요리하시나요? 저는 채식 좋아하고요. 네. 또 이제 고향이 그 시골이에요. 강원도 이렇게 산골에서 태어나서 밭에서 그때 제철에 딴 뭐 감자, 옥수수, 뭐 상추 이런 거 먹는 게 굉장히 익숙하고 먹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네. 직접 좀 재배도 하고 뭐 그러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사실 이거 봤어요. 예. 초록초록한 게 가득 들어있는 이 통을 보고야 말았네요, 제가. 이거는 제가 그 좀 사정이 있어서 색깔 봐라, 색깔 봐. 고향 텃밭에서 따온 채소입니다. 우와, 저희한테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오이도 직접 딴 거예요. 이게 정말 특별한 겁니다. 이게 뭔지 아시겠어요? 이거는 잔대싹이라고 이건 잔대라는 식물의 잎이에요. 잔디도 아니고 잔대. 잔대. 소소한 식탁을 위해서 가져왔습니다. 강원도 울산하고는 너무 멀잖아요. 근데 어떤 이유로 어떤 연고가 있어가지고 울산에서 사시게 되셨어요? 울산에 놀러 왔습니다. 언제 놀러 왔었어요? 91년도에요. 91년도에 놀러 오셨다가 덜컥 그냥 삶의 그러니까 뿌리를 내리셨네요. 이곳에 제가 살 거라고는 상상도 안 했죠, 사실은. 이제 바다가 저의 로망이었어요. 배낭여행 그때 되게 이렇게 유행했었잖아요. 그때는 무전여행도 많이 무전여행도 많이 하고, 그래서 한 달만 한번 놀아보자 그래서 이제 바다를 보기 위해서 울산에 왔었죠. 예. 이제 울산에 왔으니까 숙소가 있어야 되잖아요. 숙소가 이제 그 친구의 오빠들이었죠. 두 형제가 이렇게 노동운동, 사회운동을 하는 네. 그런 분들이었고,
요 주리온 백화점이 있었죠. 성남동에요. 네. 그래서 이제 처음 주리온 백화점 앞에 가서 집회 현장을 처음 섰는데 하는 걸 보고 이제 손도 이렇게 안 올라가요. 그 당시에. 손도 안 올라가고 뭐 노동가요 이런 거 모르잖아요. 네. 그랬는데 가족들이 읽던 사회과학 서적들을 그냥 이제 틀어박혀서 읽기 시작을 한 거예요. 네. 그러면서 그때까지 살았던 거하고는 또 다른 세계에 대해서 알게 되고 2010년도쯤에 제가 이제 카메라를 하나 샀어요. DSLR 그때 한참 나올 때 사진 찍는 걸 워낙에 또 이제 좋아해서 네. 집회 현장, 투쟁 현장을 다니면서 그때 처음 취재했던 게 제1고등학교 급식조리원들이 그 집단 해고를 당한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맞아요. 그분들이 이제 교육청에 가서 뭐 농성도 하는데 이제 뭐 언론사에서 취재를 자주 나오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분들과 같이 다니면서 사진을 찍고 글을 쓰고 크레인에 올라간 지 얼마 안 됐을 때부터 가서 계속해서 사진을 찍고 블로그에다 계속해서 그 투쟁을 알리고 그래서 아주 많은 사람들이 어쨌든 제가 느꼈을 때 한진중공업 그 정리해고에 맞선 싸움들을 알게 되었고 희망버스가 처음 이제 1차에서 또 5차 희망버스까지 있었거든요. 네. 그때도 한 번도 안 빠지고 갔었죠. 그래서 1차 희망버스 때 사실은 제가 큰 힘을 썼습니다. 울산에서. 그러셨어요? 예, 왜냐하면 그 희망버스가 간다는 사실을 알리면서 인터뷰를 이렇게 짧게 다 따가지고 그 영상을 지역에 많이 돌렸어요. 그러면서 네. 이제 울산에서도 꼭 뭐 저 때문만은 아니겠지만 마음들이 있었기 때문이겠지만 그런 역할들을 했었고 그러니까 기술도 기술이겠지만 막 예. 그렇게 마음을 담아서 네. 글도 쓰시고 사진도 찍으니까 예. 아마 사람들이 많이 읽고 공감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스카웃 데이도 오지 않았을까요? 스카웃이라기보다는 어쨌든 현장을 스카웃이죠. 자주 다니니까 이제 아예 그 신문사에 들어와서 기자로 한번 같이 해보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이제 지역 언론사에서 또 예, 몇 년 동안 굉장히 열심히 또 취재를 하고 했었습니다. 뭐 기억에 남는 내가 쓴 글, 사진 있을까요? 많은데요. 다 얘기하십시오. 우리 숟가락 하나 한번 뜨고 얘기할까요? 네. 네. 너무 맛있어요. 시락국 맛있어요. 음. 네네. 이게 토마토 김치라는 토마토 거죠. 김치. 토마토의 즙이라고 해야 되나? 그게 싹 남네요. 네. 기억에 남는 기사 진짜 많겠지만 어떤 게 딱 떠오르실지 궁금해요. 제가 이제 바다가 저희 로망이라고 했잖아요. 진화에서부터 그 장생포 이제 온산 국가산업단지 지나서 그쪽을 한번 차를 타고 가는데 내릴 곳이 없는 거예요. 전부 다 인공해안선이에요. 제가 들어갈 수 없어요. 공장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네. 해안선에 제가 갈 수 없고 그리고 또 그때 취재하면서 국가산업단지 이제 이주 하면 이주 보상비를 다 주잖아요. 네. 그렇다 할지라도 이 주민들한테는 보상이라는 걸 가지고 이제 돈으로 이렇게 다 보상할 수 없는 게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삶의 터전이라는 것은 정서적인 부분을 함께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돈으로서만 이건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리고 또 이만큼 이제 공장을 많이 가동을 했으면 앞으로는 조금씩이라도 더 바다를 회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개발, 발전에 대한 고민이 탈핵 운동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신 건가요? 탈핵 운동은 사실 이거 제가 이제 울산에서 처음 생활한 게 제 사전에 없었듯이 네. 탈핵 운동은 제 인생 계획이 없었던 거죠, 사실은. 예, 핵발전소에 대해서 아는 게 없었는데 후쿠시마 사고가 나고 나서 지역 언론사에서 일을 하면서
취재를 갔어요. 무작정 차를 타고 핵발전소 지역에 갔는데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오. 왜냐하면 핵발전소가 여기 돔이 있으면 네. 그 주민들이 사는 마을, 신리마을이 그 신골이 네. 3, 4호기, 5, 6호기 옆에 있거든요. 딱 도로 하나 사이에 있어요. 오, 도로- 발전소하고 주민이 사는 예, 예. 집하고. 발전소 울타리랑 주민이 사는 집이랑 도로 하나. 아. 사고가 나면 최소한 핵발전소 반경 30km 정도는 방사능 누출에 대한 어떤 그 대비를 해야 되는 구역인 거죠. 그게 방사선 비상계획 구역인데 고리 핵발전소 기준으로 이제 부산, 양산, 울산 해가지고 30km 반경 안에 320만 명이 지금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주민들이 제대로 다 대피할 수 있을까 이런 물음표를 던지게 됐고 그래서 저는 이것이 그냥 어떤 운동 차원의 탈핵 운동이 아니라 네. 저의 삶의 문제로 다가온 것이고 이것을 울산 시민들한테 더 많이 알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네네. 탈핵신문 또 네. 발간하게 되는 거네요. 네네네. 탈핵신문 이름이 진짜 확 와닿아요. 뿐만 아니라 최근엔 책도 내셨다던데. 아, 네. 이겁니다. 저도 예. 받았습니다. 네. 후쿠시마 오염수의 진실. 좀 사실에 입각해서 좀 음.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만들었고, 그다음에 이제 반핵 의사회가 또 감수를 거치고 이렇게 해서 안부 초판 1만 부 인쇄했는데 그게 바로 다 나갔어요. 그래요? 요즘 예. 사람들이 이렇게 종이에 인쇄된 책을 그래서 안 읽는 안- 시대인데 예,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부가 예. 그냥 싹 다 나갔네요. 예. 일본에서 이 오염수를 이제 해양 투기 한다고 하니까 네. 오염수는 어떤 건지 저희한테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일단 후쿠시마 사고가 끝난 게 아닙니다, 지금. 이제 핵 분열을 시작을 하면 계속해서 핵 붕괴가 일어나고 그 붕괴열이 계속 생기는데 후쿠시마 같은 경우에 지금 10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계속해서 붕괴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냉각해야 되고 만약에 냉각수를 주입하지 못하면 네. 또다시 폭발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는 오. 사실은 100년 뒤에 끝날지 200년 뒤에 끝날지 장담할 수 없는 거예요. 10년 동안 모아둔 거를 30년 동안 해양 투기하는데 그 투기하는 30년 동안 또 생길 거잖아요. 그렇죠. 그만큼 이 핵이라는 것은 우리가 인간이 감당하기에는 제어가 안 되고 감당이 안 된다는 게 이미 체르노빌에서 확인됐고 후쿠시마 이번에 오염수 보면서 또다시 확인하는 거죠. 네. 여기 책 표지에 보면 예. 해양 투기라고 아, 네. 표기되어 있어요. 네. 근데 일본에서 말하는 거는 해양 방류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후쿠시마 오염수는 방류일까? 해양 투기일까? 예전에는 핵 폐기물을 바다 위에 있는 배 위에서 바다에 그냥 투기, 던졌어요. 그렇게 핵 폐기물을 막 던져서 버렸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세계적으로 그 런던 협약을 체결을 했고요. 아, 그거가 일단 명시를 해놨나 보네요. 예, 그런데 일본이 지금 주장하는 거는 뭐냐면 우리는 해양 투기가 아니다 이거. 아, 왜냐면 이렇게 관을 만들어가지고 예, 하니까. 예, 그래서 투기가 아니다. 이게 이제 와. 일본 정부의 주장인데 방류라는 것은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서 뭔가 대응할 수 있는 어떤 정상적인 그런 걸 방류라고 표현을 하고요. 해양 투기는 불확실성을 가지고 내다 버리는 거죠. 네. 예. 근데 이제 이 후쿠시마 오염수는 일반적인 그 가동 중인 핵발전소하고 조금 다른 건 뭐냐 하면 사고가 난 발전소라는 거예요. 그 핵발전소 같은 경우에 핵 분열을 하면 약 1000종의 방사성 물질이 나온다고 해요. 근데 그 중에서 지금 일본이 그 다핵종 제거 설비라고 하죠. 많이 들어봤어요. 예, 네. 들어보셨죠? 네. 알프스라고 하는데 지금 도쿄전력이 발표한 것이 64종이에요. 네.
그 오염수의 64종의 방사성 물질에 대해서만 발표를 했고 그중에 삼중수소하고 탄소일산은 아예 알프스를 거치지 못해요. 저감 조치를 할 수가 없는 것이고 다핵종 제거 설비 이런 표현을 써요. 근데 우리는 정확하게 아니다. 다핵종 저감 설비다 그거는. 제거가 아니라 뭐냐면 완전히 제거되지 않는다는 것이고 정상적인 방류가 아니라 사고난 발전소에서 바다에 내다 버리는 해양 투기다. 투기. 예. 그래서 투기라는 네, 말이 네. 정확한 거네요. 네.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반대 서명은 13일까지 19,000여 명의 주민이 참여했다. 서울환경운동연합의 여론조사에서 참여자의 85.4%가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에 반대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막는 것은 우리의 생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해산물들도 이제 해양 투기가 시작되면 상당히 나빠지는 거네. 위협을 느껴도 되는 거네요. 우리나라 이제 어민들하고 수산업에 엄청난 타격이 올 것 같아서 그게 너무 걱정이 되고 또 하나는 생선을 먹어도 돼? 먹지 말아야 돼? 이렇게 물어보는데 소금을 사둬야 돼? 예, 방사성 물질은 보통 10년 정도 후에 그 영향이 나타나는데 그 과학자들 중에 전문가들이 요즘에 후쿠시마 오염수를 두고 염려하는 것이 생물 축적이라는 말을 해요.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방사성 물질이 축적되는 정도가 더 커지고 영향이 커지는 거예요. 상위 포식자로 갈수록 더 그렇게 되는 인간은 거네요. 가장 상위에 있는 포식자죠. 그래서 이제 그 어떤 사람은 그 DNA 복구 능력, 면역력이 굉장히 높은 사람은 병에 안 걸릴 수도 있고 네. 또 어떤 사람은 굉장히 또 취약해서 그 DNA가 손상될 수도 있고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이 오염수를 우리의 환경을 조금이라도 방사성 물질의 그 비중을 높이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막아야 되겠다.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문제만이 아니라 네. 우리 모두의 문제고 이 위기 의식을 모두 다 공감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때 2016년도 날짜도 정확히 기억나는데 7월 5일 날 규모 5.0 울산 지진. 아, 예, 맞아요. 그 다음에 9월 12일 날 규모 5.8 경주 지진. 맞아요. 그러니까 부산, 울산, 경주 이쪽 우리나라 동남권에서 16개의 활성 단층이 지금 발견이 됐어요. 규모 7.0 이상의 지진이 날 수 있다라고 전문가들이 지적을 하고 있고 또 그 16개의 단층 중에서도 설계고려 단층이라는 게 있거든요. 설계고려 단층은 핵발전소를 건설할 때 네. 설계에 이 단층을 고려해서 건설해라. 고려 핵발전소를 지을 때에는 그 단층의 존재를 그 몰랐던 개념 거예요. 자체가 없었던 거예요. 개념은 있었는데 그 단층이 있는지를 몰랐기 때문에 고려하지 않은 거죠. 만약에 고리에서 사고가 나면 정말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어떤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핵발전의 규모를 점점 줄이고 재생 가능 에너지를 늘리고 그다음에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맞아요. 예. 저 그 얘기 하고 싶어요. 예. 발전소 계속 지으려 하지 말고 예, 예. 절전소를 짓자. 그러니까 집집마다. 우리나라는 그 안전에 지자고 핵발전을 하자? 그러니까 어떻게 탄소 중립의 기후위기가 대응이 핵발전이 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것이고 그리고 결코 핵발전은 이산화탄소가 표면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배출력이 적은 것 같지만 다른 나라에서 이거 채굴하고 정령 과정 거치고 농축하고 그것을 다시 또 배를 통해서 우리나라 수입하고 네. 이제 고준위 핵폐기물 사용 후 핵연료 끝이 없잖아요, 핵분열이. 맞아요. 정말 이거는 아무 주변을 고려하지 않고 이산화탄소 배출량 딱 하나만 가지고 지금 따지는 건데요. 이거는 올바른 해석이 아닌 거죠. 아, 오늘 너무 좋은 얘기를 많이 저희한테 들려주셨는데 시간이 이제 네. 거의 다 됐어요. 우리 그릇도 많이 비웠고 네, 이제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으신 말씀 없으실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2016년도 지진 났을 때만 해도 울산 시민들이 모두 불안해했고 그때는 울산에서도 여론조사하면 시민들의 한 65%나 70%가 핵발전에 반대했어요. 그만큼 불안했던 거거든요. 근데 이것이 그
탈원전이냐, 뭐 탈원전 반대냐 그런 정치적인 문제나 진영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삶, 나의 삶의 문제다. 예, 맞아요. 그렇게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 이거 뭐죠? 비가 오는 것 같은데요? 네. 여기는 산 꼭대기예요. 그때 당시에 태풍이 왔었고요. 그 태풍을 뚫고 주민들이 송전탑 건설을 막으려고 그 부지를 지키고 있는 사진이에요. 이 송전탑은 저한테는 그때 만들어진 유명한 말이 있거든요. 밀양의 그 어르신들 싸움을 통해서 전기는 눈물을 타고 흐른다. 네, 전기는 그냥 수도권까지 가는 게 아니라 이 주민들의 눈물을 타고 전기가 흐른다. 일방적인 그 지역 주민 희생을 강요하는 그런 에너지 정책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그 이슈를 좀 제기했던 그런 싸움이었다고 생각을 해서 이 사진은 저한테는 굉장히 큰 의미로서 이렇게 좀 다가오고 있습니다. 네. 직접 찍으신 사진. 네, 직접 찍었습니다. 하늘 보면 떠나가고 싶어 하늘의 구름처럼 흐르는 강물처럼 바람 불면 상추만 뜯고 가져가는 줄 알았더만 가만히 놔두니까 이놈들 자라가지고 이거예요. 상추대가 올라와가지고 지금 이게 무슨 과정이에요? 이게 꽃이 피는 거예요? 꽃이 펴서 이제 이게 예. 수정이 된 다음에 예. 이제 수정이 되면 우리가 이제 예. 씨앗이 맺히잖아요. 오. 이제 씨앗이 점점 되어가는 과정에 있는 상태입니다. 요게? 네네. 종자 회사에서 만들어 나오는 씨앗이나 모종은 네. 그해. 그 해만 예. 그러니까 흔히 예. 구입을 해서 하는 건 되는데 이거는 이제 토종 요거는 씨앗이 이제 토종 씨앗이기 때문에 한살이가 가능하고 지속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게 토종 종자의 특징이고 그러니까 여러 해 그렇습니다. 살 수 있는 게 씨앗을 받아가지고 네. 우리가 또 심는 거는 이런 힘이 있네요. 그렇죠. 야, 이 도도도파셔도 본격적으로 여름이 온 것 같아요. 날씨가 굉장히 더워졌죠. 와, 그렇습니다. 이제 이럴 때 대학 배쳐서 일을 해봐야지 진정한 농민이 되는 거 아니에요? 자, 오늘은 우리가 예. 3월 초에 우리가 감자를 이렇게 잘라가지고 예. 여기 심었잖아요. 심었죠? 심었는데 이제 수확할 때가 다 돼서 세상에나. 그런 노래. 마음이 아주 90% 정도는 연결했을 거예요. 그럼 오늘 너무 더우니까 예. 우리 100% 연결 때 그때 합시다. 오늘 해야죠. 아, 예. 감자를 캘 때는 예. 감자가 상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옆에서부터 이렇게 아. 감자를 이렇게 캐주는 거예요. 아, 줄기 중심으로 봤을 때 줄기 가 중심으로 쪽으로 봤을 때, 예. 가 쪽으로 이렇게 해서 하면서 지금 감자가 걷어내면 열려져. 오! 감자 올라왔어요. 옆으로 캐면서 얘네들 빼내는 거 이렇게. 빼내야 돼요. 빼내고. 자, 그러면 우리 계속 대표님 우리 이게 보통 이렇게 산삼이 있으면 네. 신봤다 하잖아요. 그죠. 자, 우리 한번 외치겠습니다. 감자 봤어! 감동이다. 그냥 감자는 예. 밑에 줄기가 계속 나오기 나오니까. 때문에 그죠? 봐봐. 감자 나오잖아, 그죠? 내가 세상에 감자밭에 감자가 나는데 왜 이렇게 신기해? 얘는 분명히 안 돼. 쏙갔어요? 큰 감자가 있을 거예요. 자, 자, 쏙가주기를 한 감자입니다. 자, 여러분, 아예 감자가 없는데? 왜 이래? 잠시만요. 아, 나옵니다. 여도 있네. 오케이. 조금 여도 있네. 쏙가주기를 한 많다. 감자랑 그냥 감자랑 차이가 있잖아요. 이렇게. 우와. 감자 나온다. 줄줄이 그냥 줄줄이 사탕이네요. 감자가 네. 엄청 많이 나와.
나온다, 감자가 나온다. 어때요, 이렇게 보니까? 이게 3월달에 심어놓은 감자가 예. 석 달 만에 예. 이렇게 굵게 그러니까. 나오잖아요. 예. 보람을 느낍니다. 누가 심었다. 내가 심었다. 이야, 내가 심어서 도도도 빠서 내가 이 수확하는데 이 기쁨을 뭐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신났다. 감자를 캐고 난 다음에 말려 주셔야 돼. 그러니까 습기가 많으면 감자에 곰팡이가 피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신문지를 깔고 이렇게 한 하루 이틀 정도 이렇게 말려 주신 다음에 보관을 하시면 좋고요. 자, 이렇게 감자에 상처가 난 것들은 같이 보관하게 되면 다른 정상적인 감자까지 다 썩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빨리 먹어 주시는 게 좋아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그 사과와 함께 감자를 이렇게 같이 보관해 주면 그 사과를 넣어주면 그 에틸렌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성장하는 걸 막아주기 때문에 이렇게 감자를 보관할 때는 사과와 함께 보관하면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와, 네, 좋다. 우리 SNS에 도도특밭의 감자를 나눔받고 싶은 분들의 따뜻한 사연을 저희가 모집을 했는데 게임을 해가지고 이기는 사람이 가는 걸로. 자, 게임은 감자 무게 맞추기로 하십시오. 자신 있습니다. (1kg) 조금 모자랄 것 같습니다. 모자랄 것 같습니까? 조금 모자랄 것 같습니다. 1kg 누가 더 가까이 지는지 저의 무게부터 먼저 달아봅니다. 아, 진짜네! 888. 야, 감자 무게는 나 봤어. 1 넘어갔어. 1 넘어갔어. 다시 올리세요. 자, 1 넘어갔어 이거. 1192. 그럼 누가 이긴 거야? 넘치는 권기태님. 일단 승리는 접니다. 제가 갑니다. 잘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아니 훅 들어가는 거 있잖아 왜? 키스 딱 나는 거. 요 초록색 있잖아. 요런 건 넣지 마. 초록색. 요거는 나중에 따로 먹어요. 야우, 장난 아니네. 잘 다녀오세요. 예, 야. 저는 감자 캐고 있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와, 무게 장난 아니다. 쌤 안녕하세요. 감자 배달 왔어요. 와, 예. 감사히 잘 받겠습니다. 엄마 표 좀 맞아, 잘 봐야 돼. 조지 입속으로 깊이 손을 넣어서. 아이고. 조지야. 조지가 짖었어요. 감자와 인연이 있는 그런 곳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예. 감동이 자라는 그림 책방의 줄임말입니다. 감동이 자라요. 네. 어머 세상에. 오시면 감동이 자라시죠. 아, 그렇군요. 근데 어떻게 우리 감자를 네네네. 좀 줬으면 좋겠어요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렇게 오후에 책방에 오는 친구들은 배고프다는 얘기를 종종 하거든요. 타임이 배고픈 네. 타임이죠. 그래서 그때마다 이제 건강한 걸 먹이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 찰나에 이런 기회가 있어서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그 위에서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먹어봐도 돼. 엄마 저는 좀 알아요. 어떤 거? 브로콜리. 네, 브로콜리 진짜 맛있는데. 근데 맛이 없다고 생각하는 쓴데. 섞이면 우리 새알처럼 이제 빚어보도록 해요. 이러다가 감자 초코 케이크가 될 거예요. 귀엽게 하네. 요 안에 더 넣어도 돼, 부족하면. 가루는 많으니까. 아이들과 감자 요리를 하면서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과 그리고 음식을 만드시는 분들의 수고에 감사하고 이 경험이 아이들한테도 좋은 경험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땀 흘려서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자 배달하러 간다. 여기구나. 감자야 감자. 감자가 왔어. 안녕하세요. 감자 배달 왔어요. 짜자잔. 한번 만져보세요.
감자 농사 잘 지으셨네요. 그렇죠. 독거노인분들한테 뭐 어떤 걸 해드리시는 거예요, 평소에 그러면? 평소에 반찬이요? 예. 주로 제철에 넣은 음식하고. 예. 예. 네. 저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말할 것들 네. 중심으로. 네네. 이제 6월 하지 중심으로 하는데 조금 더 빨리 캐가지고 빨리 나눠드리고 싶어서 조금 빨리 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알알이. 그 중에서 조금 괜찮은 것들 저희가. 그러면 이제 감자 반찬은 뭐 어떤 걸 하면 좋을까요, 이걸로? 어르신들 감자전 해드리면 너무 좋아하실 것 같아요. 감자전은 손이 많이 가잖아요. 그러니까요. 저희가 해드려야죠. 한 달에 한 번 갖다 드리면 생일상 받으시는 것 같다고 생일상. 말씀하셔서 예. 더 열심히 하고 싶어요. 그 감자 농사 지으신 분들을 생각하면서 더 맛있게 드십시오 하며 전달하겠습니다. 도도 텃밭 감사합니다. 토마토 껍질을 까가지고 매실액에다가 담궜어요. 와, 이게. 오! 맛있다. 신기한데요. 청주 좀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다 먹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여보세요. 여기 한 그릇 더 주세요.